나는 왁구가 박살난 40대 아재인데 안 좋은 조건은 다 갖고 있는 채로 지금까지 20대 여자를 존예로만 수백 명을 넘게 만났어. 30, 40대 아재들은 쳐다도 못 보고, 아니 20대 젊은 남자들조차도 오금절여할 그런 존예들을 나는 마음만 먹으면 꼬시고 좋은 시간까지 보낼 수 있거든. 내가 만난 여자들 중에는 모델, 승무원, 인플루언서 같이 모든 남자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직종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 근데 내 연애 라이프가 늘 이렇게 화려했던 건 아니야. 오히려 나는 연애는 고사하고 인생 자체만 놓고 봐도 나고자에 속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거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 30대 초반에 나는 변호사라는 꿈이 생겨서 멀쩡히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고 로스쿨에 진학했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공부를 했는데 5번의 고시 실패로 모든 응시 기회가 없어지면서 꿈이 완전히 좌절됐어. 꿈을 이룰 기회조차도 다 박탈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8년의 허송세월을 하고 빈털터리 인생 낙오자가 되면서 나는 한강 앞에 서게 됐어. 근데 중리만이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죽을 땐 죽더라도 이쁜 여자는 꼭 만나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 내 힘으로 이쁜 여자 한번 꼬셔서 만나보자. 아니, 한 명이 아니라 원 없이 만나보자.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 쏟았던 열정을 공부나 취업 등 성공이 아닌 여자에 한번 쏟아보자. 그렇게 말이야. 근데 인생 낙오자인 내가 여자를 만날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어. 그건 바로 길거리에서 여자한테 무작정 말을 걸기 시작한 거지. 근데 또 무지성으로 말만 건 건 아니야. 정말 많은 생각과 성찰을 하고 끝없이 내가 더 나아질 방법을 연구를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행동으로 옮겨봤어. 그리고 나서는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사후평가도 하고 이론과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수정 보완하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했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깨달음들을 얻었고 그 결과 매일 존예들을 만나는 라이프를 살게 됐어. 그 깨달음들을 지금 너한테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이것들만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40대가 되기 전에 20대 때부터 연애에 고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연애의 진리들, 미리 알았다면 정말 20년은 세이브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 만한 내용들, 네가 20, 30대라면 나는 40대가 돼서야 알게 된 것들을 너는 젊은 나이에 벌써 알게 되는 거니까 정말 이득이겠지. 만약 네가 40대라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걸 알게 돼서 그게 어디야 라는 안도감이 들 거야. 연애의 10가지 진리라고 표현할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다른 내용일 거야. 그래서 이 영상은 당분간은 너 몰래 혼자 봐. 너의 연애 경쟁자들은 다 잘못된 사회적 세뇌를 받고 헤매고 있을 때 너 혼자 앞서 나가라고. 일단 내가 지금 말해줄 연애의 진리들 10개를 다 체화하면 너는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될 거다. 이쁜 여자들을 많이 만나서 친구들이 너를 부러워할 때 그때 이 영상을 조용히 전파해줘라. 그 전에는 너 혼자 꿀 좀 빨고. 이 영상에서 공개할 내 인사이트들은 내가 몸소 내 몸을 갖고 수도 없이 많은 실험을 해보고 수차례 검증까지 하고 만든 이론들이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도 된다. 10가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2가지 전제를 먼저 좀 빨리 깔고 넘어갈게. 첫째, 남자 여자 모두 가치, 즉 value를 추구하는 동물들이다. 가치라 함은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모든 것들, 즉 생존 가치, 번식 가치, 번영 가치 같은 것들이 있다. 인간은 위협과 같이 가치가 낮은 것들을 피하고 생존과 번식 등의 플러스가 되는 가치가 높은 것들을 추구하는 게 본능이다. 둘째,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이 2개의 전제를 깔고 이제 10가지 진리 들어가 볼게. 먼저 연애의 첫 번째 진리. 좋은 조건이 연애의 성공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이성관계에서 조건이 좋으면 연애에 매우 유리한 건 사실이지. 근데 여자랑 남자는 달라.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번식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고 제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지. 외모, 능력, 성격 중에 여자는 외모가 90% 이상의 가중치를 띠잖아. 그래서 여자는 외모가 준수하면 그 자체로 바로 연애에서 성공을 한다. 남자가 봐서 여자가 이쁘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잖아. 여자가 이쁘면 남자는 다가갈 거고 유혹을 하고 구애를 하겠지. 근데 여자는 남자가 다가올 때 그냥 오케이 라고 하기만 하면 끝이다.
즉 여자는 조건, 특히나 외적 조건이 괜찮으면 연애가 그냥 자동으로 성공된다. 근데 남자는 다르다고 했지. 남자는 조건이 좋으면 연애에 유리할 뿐이지 연애의 성공이 담보되는 건 아니야.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여자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퐁퐁남 테크만 제외하면 남자는 능력이 좋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능력과 돈이 유혹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야. 능력과 돈을 잘 활용할 줄 알면 너무 좋은 무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남자는 유혹 자체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남자가 능력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쁜 여자를 만나는 게 전혀 아니거든. 능력 있는 남자는 능력 있는 여자가 꼬이고 돈 많은 남자는 돈 많은 여자가 꼬일 수는 있어도 능력과 돈이 있어도 여자가 그걸 뜯어먹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걸 빼고는 진짜 남자 대 여자로 서로 좋아하면서 만나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고. 잘생기면 다다 라는 말도 요즘엔 있는데 세상이 요즘 과거에 비해서는 남자의 외모가 많이 더 중요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근데 남자의 외모는 90%가 아니라 30%의 중요성을 띠는 데에 그치거든. 남자는 외모, 능력, 성격이 다 골고루 중요하니까. 그래서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다 합친 종합적인 가치를 본다고,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외모가 출중하다고 연애의 성공이 담보되는 건 아니다. 초반에 유리한 첫인상을 줄 뿐이지. 남자는 다가가서 유혹하고 구애를 해야 하는 역할이고 여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게 역할이잖아. 남자는 본인의 외모가 괜찮다고 해도 어쨌든 남자는 유혹 기술을 써서 능동적으로 연애의 성공을 쟁취해내야 한다고. 남자는 조건이 좋아도 어쨌든 이 조건들을 활용하여 여자의 마음을 사는 유혹 능력 또는 연애 능력이 또 따로 구비돼야 한다는 거지. 잘생기면 다 된다고 믿으면서 외모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거 그 자체는 좋아. 근데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가 성공했다고 해도 네가 여자에게 다가가고 유혹하고 구애해야 하는 과정은 똑같거든. 그 과정에서 초반에 조금 더 가산점을 얻고 그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할 뿐이지 우리 남자들은 뭐가 됐든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공하면 이쁜 여자가 따라온다 라는 말을 믿으면서 열심히 성공을 위해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아. 여자 문제를 떠나서 성공을 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것 역시 우리는 여자가 아니니까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여전히 유혹은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능력적인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성공을 담보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 그걸 너무 내세우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남자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능력적인 거에 기대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들과 별개로 남자는 유혹 능력 그 자체가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만 연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외모 개선이야 뭐 성형을 하든 뭐 시술을 하든 뭐 스타일링 하든 하면 된다 치고 그리고 돈은 노력을 해서 벌면 된다 치는데 연애 능력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근데 여기서 연애의 두 번째 진리가 등장한다. 연애의 두 번째 진리. 연애 능력은 학습 및 연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배양될 수 있는 능력치다. 나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사실이야. 중고등학교 때는 사회적 성공이 여자 관계를 담보한다고 세뇌받아 왔었고 대학교 들어온 이후에는 거기에 덧붙여 외모까지도 너무 중요하다. 요즘 세상은 여자만큼이나 남자도 외모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엄청 성공하면 여자가 따라 붙고 그게 아니더라도 잘생긴 애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니면 설렁설렁해도 여자를 쉽게 꼬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살다 보니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딱히 능력이나 돈적인 게 특출난 것도 아닌데 여자를 잘 만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남자들은 그냥 타고난 게 연애 능력이 좋은 거다. 즉 유혹 능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예외적인 남자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어. 근데 내가 변호사 시험을 5번 다 떨어지고 삶을 마감하려던 순간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결심이 저절로 들었었거든.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었는데 아니 보장이 뭐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지. 근데 어차피 죽을 생각까지 했고 잃을 것 없는 이판사판 모드였으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더라도 즉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한번 해보기나 하자 싶었던 거야.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연애라는 주제를 파본 거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직접 경험도 쌓고
간접 경험까지 더해서 사유를 한 결과 각종 이론이나 가설도 수립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들을 검증까지 하고 이렇게 여자관계라는 주제에 미쳐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연애 능력도 타고난 게 다가 아니고 이것도 학습 또는 연습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능력치다 라는 걸 깨닫게 됐어. 근데 이 깨달음은 정말 엄청난 거였어. 외모는 타고난 거니까 성형을 하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고 사회적 성공도 쉽지는 않은 건데 나는 아예 내가 8년 동안 한 걸 실패해버렸으니까 이쁜 여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이성적으로. 근데 그것이 나의 잘못된 관념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였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성적이 오르고 기술을 연마하면 기술의 숙련도가 오르는 것처럼 연애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공부하고 많이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연애 능력이라는 것도 다른 기술이나 능력들만큼이나 향상할 수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연애 코치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도 연애를 가르쳤는데 역시나 나한테 배운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연애 라이프를 누리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목격하게 됐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는 연애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어. 근데 어쩌면 너는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네가 지금 현재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너는 연애 능력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그 여자랑만 잘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 그 여자가 김영희라고 치면 이런 거지. 나는 연애 고수가 되고 싶지 않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 싫고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여자 김영희 얘랑 사귀고 싶은 것일 뿐이야. 이 여자가 내 인생 여자야. 이 여자가 내 짝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영희를 내 여자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네가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다음 진리가 등장할 타이밍이다. 세 번째 연애 진리. 특정인을 꼬시고 싶으면 일반적인 유혹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 여자 꼬시는 능력 저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 김영희 이 여자만 꼬시면 돼요. 저는 연애 고수가 될 욕심 없어요. 연애 하수라도 김영희를 꼬실 수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연애 능력 없이 특정한 여자만 꼬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그 여자에게 맞는 맞춤형 공략법이 뭔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은 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당연히 아니라 꼭 한 사람한테만 호환성이 있는 특수한 방법론이란 없고 특정인에 한정되는 게 아닌 두루두루 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혹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김영희를 꼬시고 싶으면 김영희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영희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두루두루 꼬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낫다는 거. 그러니까 스토커처럼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그 여자의 환심을 살 생각을 하지도 말고 두루두루 여자를 꼬실 수 있는 일반적인 연애 능력을 키우는 게 낫다는 거지. 특정인을 꼬시려고 하면 역학적으로 그 특정인한테 프레임이 낮아지기가 쉽거든. 내가 이 여자에게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 여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여자한테 다 일일이 맞춰주려고 하게 되고 그 여자의 취향, 그 여자의 선호를 네가 알아내서 그거를 다 해주려고 하게 되고 이 모든 노력들이 여자 눈에는 다 보이고 여자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지. 아, 이 남자 나보다 역학적으로 열위구나. 나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남자구나. 이 남자 나 같은 여자 못 만나봤네. 나보다 더 낮은 레벨의 여자들을 만나왔네. 그렇다면 이 남자를 만나기엔 내가 아깝지. 나는 내 눈치를 안 보고 나한테 맞춰주려고 하지 않는 더 잘난 남자, 더 높은 가치의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종류의 생각들. 아까 영상 앞에서 남자, 여자 모두 가치, 즉 밸류를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했잖아. 거기서 너는 밀리는 거야, 필연적으로. 그 대신 김영희 또는 그 이상 더 이쁜 다른 여자들도 꼬실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혹 능력을 갖추면 영희는 그걸 알아볼 수밖에 없고 너를 더 높은 가치의 남자로 인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네가 배양한 연애 능력을 영희한테도 쓰면 되는 거지. 다른 여자들을 꼬셔왔듯이. 그런 성공 경험과 자신감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영희도 쉽게 꼬셔질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간절하게 원하는 짝사랑녀가 있다면 그 여자를 직접 작업하지 마. 그냥 연애 능력을 키우고 그보다 더 이쁜 애들과 많은 경험치를 쌓아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도 모르게 영희가 결과적으로 쉽게 꼬셔질 거라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영희보다 더 이쁜 여자들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의 눈이 더 높아져서 네가 영희를 쳐다도 안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애 능력 자체를 키워보자. 가뜩이나 남자는 여자와 다르게 좋은 조건이 연애의 성공을 담보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우리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도 하면서 유혹 능력까지도 따로 공부하고 연마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네가 영희를 네 여자로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여자를 오래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야? 거기서 오래오래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텐데, 여기서 네 번째 연애의 진리가 등장할 차례야. 네 번째 연애의 진리.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면 평화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네가 연애 능력을 키웠어? 그래서 많은 괜찮은 여자들을 만나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가 너의 마지막 여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쳐보자. 사귀는 데에는 성공을 했는데 100일, 200일, 1년, 2년 넘어서 결혼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이 관계를 계속 잘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가 100% 확신은 없는 상황. 혹시나 영희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걸 이 상황에 대입하면, 영희랑 오래 잘 지내고 싶다면 영희가 아닌 다른 여자도 꼬실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유지해라. 이해했지? 영희랑 오래 잘 지내고 싶어서 영희야, 난 너밖에 없어.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나 절대 충성을 맹세하면서 일체의 불안감도 안 느끼게 해바라기처럼 시종일관 영희한테 잘해주고 맞춰주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영희가 너한테 완전히 100%, 200% 빠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네가 떠날 수 있음을 영희가 느끼게 하라는 거지. 그런 걸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영희가 너를 봤을 때 이 오빠 언제든지 나만큼 이쁜, 아니 나보다 더 이쁜 여자 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투력이 너한테서 뿜어져 나와서 그게 영희한테 느껴지도록 너를 계속 연마하라고.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정말 심지어는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는 것도 좋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관점에서. 다르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 네가 한 나라의 국가 원수 또는 왕이야. 근데 네가 반전주의자라고 쳐봐. 너는 전쟁이 싫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나는 전쟁이 싫으니까 우리 모두 다 무기를 버리자. 군대를 다 해체하자. 일단 내가 솔선수범하겠다.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를 폐기하고 군대를 해체하겠다. 국제사회에 동참을 촉구한다. 이렇게 연설을 네가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니네 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다 쳐들어올 거 아니야. 너의 영토는 정복당하고 남자들은 노예가 되고 여자들은 성노예가 되겠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고 싶을수록 아이러니하게 무기도 최신화하고 군대도 잘 양성해서 훈련해놔야 된다는 거지. 때로는 전면전을 막기 위해서 국지전을 치러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이거를 너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너는 영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그렇다고 무장 해제하고 다른 여자를 꼬실 능력치까지 다 녹슬게 해버리면 네가 털릴 수 있다고. 왜? 갑자기 너보다 스탯이 더 좋은 남자가 영희한테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남자가 나타나서 영희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영희가 흔들려. 근데 영희가 너를 보니까 뭔가 나 아니면 이 오빠 다른 여자 못 꼬실 것 같아. 뭔가 안 매력적이야, 다시 보니까. 그러면 영희가 너를 차버리고 그 남자한테 갈 수도 있잖아.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지 네가 다른 여자한테 갈아탈 수 있는 능력치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치가 있다는 것이 너의 여친한테 느껴지게 해야 한다. 여자가 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네가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다. 결국 너의 연애 라이프의 목표가 뭐가 됐든 너는 연애 능력을 키워야 되고 늘 새 여자를 꼬실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 여차하면 새 여자를 꼬실 수 있게 폼이 늘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네가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는 난봉꾼의 라이프를 살고 싶든 한 여자만 바라보는 사랑꾼이 되고 싶든 결론은 똑같아. 후자라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너는 여러 여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치와 준비태세와 라이프 스타일이 깔려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연애 능력 배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믿을게.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장 연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험치를 쌓고 싶고
당장 지금 여자들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욕구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너무 잘된 거일 텐데 그와는 별개로 또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할 거야. 여자한테 다가가는 거는 현실인데 여자의 거절이 무섭다. 이런 생각. 특히나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여자들과의 접점을 만들려면 길거리에서 접근하고 번호를 물어보는 행위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너의 힘으로 무한대로 여자의 수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거는 특히나 외모가 너무 중요한 영역 아닌가? 근데 나는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물론 영상 앞에서 남자는 외모의 중요성이 여자와는 달리 90%가 아니라 30%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무서울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깨달은 진리 5번 그리고 6번을 얘기해 줄게. 연애의 진리 5번. 남자는 남성성과 자신감이 구할. 이성관계에서 매력은 외모, 능력, 성격 이렇게 크게 3가지 요소라고 했지. 근데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번식 가치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데 그게 바로 외모고 외모가 90%를 차지한다고. 근데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종합적인 가치를 다 본다고 했잖아. 종합적인 가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오랜 기간 서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서로 알아보기가 좋겠지. 같은 학교나 직장에 있어서 자주 보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라도 연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길거리 접근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 근데 길거리 접근은 생면부지의 남녀가 처음 보는 거지. 그래서 종합적인 가치를 바로 보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게 우리는 여자를 볼 때 외모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구할을 차지하니까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 이 여자랑 잘해보고 싶은지 아닌지. 근데 여자는 어떻게 처음 본 남자의 종합적 가치를 판별 내릴까? 그것도 길거리 접근과 같은 찰나의 순간에. 여자는 남자의 종합치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해. 이건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프로세스야. 본능에 탑재된 생존 기제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 눈에는 저 남자의 외모밖에 안 보이는데, 즉 3분의 1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 저 남자 본인은 자기 스스로의 성격이랑 능력까지도 알 테니까 본인에 대한 3분의 3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잖아. 근데 외모 외에 나머지 요소들이 다 괜찮으면 남자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겠지. 그러면 그런 자신감이 밖으로 드러나겠지.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남자가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면 그것만으로 그 남자의 종합적인 가치가 높을 거라는 추정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의 강한 자신감은 여자한테 매우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거지. 잘생기지 않더라도 자신감이 건강한 자신감으로 자리 잡아 있고 그게 잘 드러난다면 그런 남자는 여자한테 매력적이다. 근데 자신감은 남성적인 특질이야. 여자는 자신의 생존 같은 걸 외부에 기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이거는 자연재해나 맹수의 공격과 같이 외부적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던 원시시대 때부터 여자들의 DNA에 각인된 두려움이자 습성이라서 그게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이어진 거거든. 강한 남자한테 기대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근데 그런 존재인 여자는 어떤 남자한테 끌리겠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남자. 용감한 남자, 강한 남자, 중심이 잡혀있는 남자. 이걸 통칭해서 자신감이라고 부른다면 이건 남자 고유의 특질이라서 남성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봐도 무방해. 남자가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면 그건 그 남자의 종합가치가 높다는 증거가 된다, 여자한테. 그래서 여자는 구할이 외적 아름다움이라면 남자는 구할이 자신감 내지는 남성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 건강한 자신감이 잘 표출되면 네가 외모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야. 그걸 넘어서 아예 너의 자신감과 남성성 때문에 너한테 끌리는 여자들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내가 장담할게. 남자는 자신감이라는 걸 믿고 여자한테 용기 있게 다가가 봐. 너의 남성성이 배양될 거고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여자 눈에 네가 정말 남자다운 그런 남자로 보이는 날이 금방 올 거다. 6번째 연애 진리. 남자가 느끼는 여자의 매력은 고정불변, 여자가 느끼는 남자의 매력은 증감변동.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가 워낙 세고 남자 외모도 여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회적인 세뇌가 너무 심해서 네가 방금 5번 진리까지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너의 외적인 부분 때문에 마음속으로 힘들어할 수 있어.
여기서 한 단계 더 너를 편하게 해줄 얘기가 바로 6번 진리야. 남자랑 여자는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더 보는지가 다른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매력을 느끼는 기제 자체가 다르다. 이게 6번 진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느끼는 매력은 고정불변이지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자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은 증감 변동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이쁘다 안 이쁘다, 또는 이 여자가 좋다 싫다, 이 여자랑 자고 싶다 또는 자고 싶지 않다, 이게 바로 결정돼 버리고 한 번 결정된 건 안 변한다고. 즉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자를 딱 봤는데 이 여자가 이쁘고 섹시해 내 눈에. 그러면 이 여자는 이쁘고 섹시하다 라는 평가가 고정돼. 이 여자랑 자고 싶다는 생각이 나중에 없어지거나 작아지지가 않아. 즉 안 변한다는 거지. 불변. 알고 봤더니 여자가 얼굴은 이쁘지만 성격이 나빠? 그래도 이쁜 건 변함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랑 자고 싶은 마음도 변함이 없잖아. 착한 여자랑 자고 싶어? 아니면 성격이 나빠도 이쁜 여자랑 자고 싶어? 여자가 이쁘고 섹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돈도 못 벌어. 그러면 이 여자랑 안 자고 싶어? 네 여자로 안 만들고 싶어? 아니잖아. 이쁘고 섹시한 건 고정되어 있고 자고 싶은 마음도 불변이잖아. 반대로 여자가 안 이쁘면 알고 보니 여자가 성격은 엄청 좋고 능력도 되게 좋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제비나 공사 치려는 호빠 선수가 아닌 한 안 자고 싶잖아 여전히. 근데 이런 판단 기제가 여자는 남자랑 다르다고. 여자는 남자한테 느끼는 호감도나 매력이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등 변한다고, 시시각각. 이 남자가 높은 가치인 것 같다고 느껴서 매력을 느끼다가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남자답지 못하고 너무 무능력한 것 같고 이런 안 좋은 단서들 내지는 낮은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보이면 남자한테 느낀 매력이 줄어들다 못해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더더욱 남자는 외모가 다가 아닌 거야. 여자가 많이 얼빠인데 남자가 너무 자기 스타일대로 생겼어. 그러면 여자는 초반에는 호감을 느끼겠지.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능력적인 거나 성격적인 것이 안 매력적이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여자가 가졌던 그 호감도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한다고.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더라도 이는 역으로도 성립해. 좋은 쪽으로. 네가 안 잘생겼다고 쳐봐. 근데 그 여자 눈에 네가 극혐까지는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기준은 겨우 넘어. 이런 상황이면 네가 다른 매력들을 전시를 할 수 있다면 여자 눈에 갑자기 뜻밖의 느낌표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실제로 길거리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 여자가 너의 외모를 마음에 안 들어해. 근데 대화를 할 최소한의 기준은 겨우 넘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 되게 자신감 넘치고 남자답네? 사회적 지능도 있는 것 같고 얘기해보니까 수완도 좋고 능력 있는 남자 같네? 이런 느낌이 들면 여자가 너를 다시 보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남자는 안 이쁜 여자가 우리한테 반전의 매력을 보여도 소용이 거의 없겠지만 여자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네가 외적인 게 자신이 없다면 너의 내적인 부분을 가다듬고 남성성과 자신감도 키우고 너의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치도 키우다 보면 그게 이목구비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너만의 매력으로 발현되어 여자가 너한테 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걸 알면 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여자한테 더 잘 먹힐 수도 있어. 너는 일단 남자잖아. 남성성이라는 것 자체가 여자한테 매력적인 특질인데 너는 그걸 기본 베이스로는 갖고 있잖아. 그걸 조금 더 발현시키면서 많은 여자들에게 너의 남성성을 전시하는 기회들을 가져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수의 여자들이 너를 더 남자로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여자들과 접점도 생기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게 되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될 건데 우리는 그 경험들을 우리의 경험치로 쌓고 많은 인연들을 만들어 보기로 했지. 그러면 그 여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자 여러 명들을 다 유혹해서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는 트랙을 타야 되나? 아니면 사귀지도 않고 여러 여자랑 관계를 해야 되나? 아니면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듯이 유혹 능력은 계속 유지하되 그래도 단 한 명의 여자와 사귀어야 되나? 이런 노선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7번 진리가 등장한다. 연애의 7번째 진리. 사귀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 먼저 잭스를 추진해라. 이 말을 듣고 너는 설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
이 말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의 현재 가치관이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근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남자는 사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잭스를 취재하는 게 맞다는 거. 그걸 설명해 줄게.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런 말을 여자가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건 남자 입장에서 유혹에서는 이쁜 그림이지.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가 사귀자는 말을 안 해서 여자가 간접 고백하는 수준이지. 이거는 우리는 영희야 우리 사귀자 라고 말하는 대신 영희한테서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걸 더 지양해야 돼.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줄게. 관계를 규정하고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울타리에 묶어놓고자 하는 건 암컷의 특질이야. 수컷은 여러 명의 자녀를 임신시킬 수도 있고 기질도 활동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묶여서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답답해하는 게 수컷의 특질이거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암컷은 한 명의 수컷의 자녀만 잉태할 수 있지.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는 생존을 오롯이 남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임신에 있을 때는 자기를 임신시킨 수컷에게 자신과 아이의 생존을 모두 의지하게 되니까 관계 정립을 하고 제도적으로 남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가정이라는 사회적인 틀 속에서 셋 사이의 유대감을 제도적으로 묶어서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왔지. 실제로 그렇게 사회가 유지되어 왔던 거기도 하고 결국 본능적으로 이런 습성들이 유전되어 와서 그 결과 여자는 남자를 제도적으로 묶으려고 하고 남자는 본능적으로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고 싶은 그런 습성을 체화해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관계 정립을 하려는 것은 여자의 습성과 욕구자 역할이다. 이에 비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도적인 원인들 때문에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며 활동하려는 본연의 본능과 욕구를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거기에 응해주는 게 역할인 거고, 고로 관계 정립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다니는 에너지를 표출하는 게 남성적인 거고 섹시한 거다. 그런 야성이 있는 남자를 나한테 정착시키고 싶어 하는 게 여자의 욕구인 거고,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여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일 뿐이고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의 몸과 마음이 갈구하는 건 가정적인 남자가 아닌 남성적이고 야성적인 섹시한 남자. 근데 그런 남자가 나한테 정착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거라고. 즉 가정적인 남자가 나한테 가정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 야성적인 남자가 나한테만 가정적으로 구는 걸 원한다는 거지. 관계 정립을 남자 쪽에서 먼저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 주장은 역학적인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해. 남자가 여자한테 사귀자고 하면 여자는 좋기도 하겠지만 속으로 이런 의심이나 생각은 무조건 한 번은 한단 말이야. 이 남자 딱 나 정도 되는 또는 나보다 조금 더 밑에 수준의 여자를 만나는 레벨이구나. 나보다 높은 레벨은 아닐 것이다. 나보다 높은 레벨이라면 그만큼 더 이쁜 여자를 자기 여친으로 만들고 싶겠지. 지금 나 정도 되는 여자가 이 남자가 현실적으로 올려다볼 수 있는 정도의 나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남자가 아깝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구나. 이 관계가 나한테 많은 이득을 주는 건 아니구나. 고만고만한 남자를 만난 꼴이구나. 그래서 남자가 좋으면 여자는 그 남자의 고백에 일단 기뻐는 하겠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나보다 더 높은 레벨은 아니다 라는 소결론이 일단 내려지는 거야. 그러면 마음속에는 더 나은 남자가 다가오면 한번 그 남자도 고려는 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게 되는 거고. 근데 네가 사귀자고 안 한다고 쳐보자. 이 남자가 나랑 데이트는 하고 나랑 놀려고는 하는데 관계 정립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런 암시도 전혀 안 주는 상황. 이럴 때 여자는 속으로 이 남자 나한테 고백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만나는 여자가 내가 유일하지가 않고 이 남자는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이쁜 애들도 있구나. 이 남자는 나보다 급이 높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그건 나한테 이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이 남자를 쟁취하는 게 나한테 확실한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같은 식으로 여자가 반고백 또는 고백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남자를 쟁취하려는 액션을 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네가 관계 정립을 하는 게 아닌 여자가 원해서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자는 너를 더 높게 보고
딴 생각을 덜 하고 너한테 마음을 다 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그러니까 사귀고 싶다면 아이러니하게 고백을 하지 마라. 그렇다면 고백 대신 무엇을 추진해야 되나? 맨날 데이트에서 백날 썸만 탈 수는 없지 않나? 어쨌든 썸의 클라이맥스에서 남자가 무언가 노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말하자면, 누가 썸만 타라고 했니? 고백을 네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뭘 추진해야 되나? 잭스를 추진해라. 관계 규정 없이 잭스를 추진하는 게 더 남성적이고 야성적이고 매력적인 거다. 제도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건 암컷 또는 여자의 습성이라고 했지. 그런 것 없이 원초적으로 좋은 것을 추진하는 게 야성적이고 남성적인 거라고. 잭스라는 재화는 남자가 여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거 먹고 하플에서 사진 찍고 뮤지컬 보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은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잭스는 친구가 못 해주는 거잖아. 특히나 좋아하는 남자와의 잭스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은 거겠지. 근데 사귀니 마니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이거든.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너무 정신없이 바쁘잖아.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주위에서 자극도 많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들도 많은데, 누군가와 관계를 정립한다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은 거거든. 생각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에 비해서 잭스는 머리 아프기는커녕 그 어떤 합법적인 쾌락보다도 쾌락 지수가 높은 일이잖아.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정말 가치가 높은 남자인 거지. 거기다가 요즘 연애 트렌드상 선색 후사도 그렇게 안 흔한 일이 절대 아니고 많이 통용되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도 괜찮다. 이제부터는 관계 정립을 하려는 역할은 여자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수컷으로서, 남자로서 원초적으로 쾌락이 동반되는 일을 추진하자고. 섹시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잭스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자 입에서 먼저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여성적인 것을 피하거나 여자한테 양보하고 남자다운 것들, 즉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너는 여자 눈에 정말 매력적인 남자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잭스를 추진하는 게 마음속으로 부담된다고 느낄 수 있어. 예를 들어 네가 모태솔로거나 못쏠 수준으로 연애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사귀지도 않고 잭스를 한다는 게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야. 네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내가 이 7번 진리는 너한테 당분간은 해당 사항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해줄게.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너라면 당분간은 먼저 관계 정립부터 하고 잭스를 취재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당분간만 말이야. 이걸 나는 보조바퀴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자전거 탈 때 아직 초보일 때는 두발 자전거를 바로 타진 못하잖아.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먼저 타면서 연습해야겠지? 그것처럼 잭스를 바로 추진하지 못하겠다면 관계 정립을 보조바퀴처럼 이용해서 그걸 디딤돌 삼아서 잭스를 추진해라.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면 잭스가 기정사실화된 수준으로 당연한 게 되니까 어렵지 않게 잠자리를 할 수 있겠지. 근데 너는 이런 경우에 속할 수도 있어. 못쏠은 전혀 아니고 여자친구 사귄 경험도 많고 잭스 경험도 많아. 그런데도 여전히 잭스를 추진하는 게 마음속에서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 네가 그런 경우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그게 바로 8번 진리야. 연애의 8번째 진리.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잭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더 즐겨한다. 8번 진리는 안 와닿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설명해 줄게. 나는 여자가 잭스를 남자보다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말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에이 선생님 그건 아니죠. 여자들한테 왜 잭스가 안 대수로워요? 대수롭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려줄까? 그건 바로 네가 잭스를 대수롭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네가 저런 말들을 한 사람이라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 여자들이 너보다 성에 대해 훨씬 더 열려있다. 잭스는 성욕, 성욕은 동물이라면, 인간이라면 다 강하게 갖고 있는 욕구잖아. 물론 한때는 결혼한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잭스고, 이게 매우 금기시 되던 때도 있었지만 세상이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지. 물론 잭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남자 여자 모두 함께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잭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는 있거든. 특히나 여자들. 세상은 바뀌었고 더군다나 여성 우위의 사상들도
남자랑 여자랑 다를 게 없다는 선전을 하면서 그게 다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잭스를 좋아하는 건 해픈 여자다 라는 프레임은 시대착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적폐 같은 프레임이다 라는 생각들을 여자들은 다 한다고. 근데 내숭을 떠는 게 여자로서 더 매력적인 모습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겉으로 잭스가 대수로운 척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입장을 말로 표명할 뿐이지 속으로는 온갖 음란 마귀들을 갖고 있단 말이야. 여자들이 말로만 아닌 척 할 뿐이지. 잭스에 있어서는 남자인 너보다 훨씬 여자가 더 열려있다. 이건 네가 여자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잘 느끼게 될 거다. 여자는 잭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아주 좋아한다. 네가 잭스를 좋아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잭스를 더 좋아한다. 남자들은 마음만 먹는다고 잭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잭스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도 더 커. 그리고 어느 정도만 이쁘장하게 생기면 경험치도 엄청 많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자극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도 보통 남자에 비해서 크다. 예를 들어서 변태적인 행위들, 그 중에서 3명이서 잠자리를 하는 거를 예로 들어보자. 남자들은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하지를 않아. 야동에서만 가능한 판타지라고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원하지 않으니까 할 일도 없는 거지. 근데 여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 욕구가 실현 가능하니까 그 유혹이 더 크다고.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보다 현실적인 변태들이 훨씬 더 많다. 여자는 남자보다 잭스를 더 좋아한다. 이것도 네가 경험치를 많이 쌓을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정리하면 잭스는 여자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남자들보다도 더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여자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잭스를 남자로서 잘 추진해보면 된다. 물론 여자와 잭스를 추진할 때 말은 잘해야겠지. 방어 기제를 많이 안 건드리고 여자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해주는 사회적 지능이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너 잭스 대수롭지 않잖아. 너 잭스 좋아하잖아. 이런 식의 말은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믿을게. 자, 여기까지 영상을 봤다면 네가 가지고 있던 통념들이 많이 깨졌을 거라 생각해. 이제는 진짜 행동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아까보다 많이 더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동하기 2%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영상에서 남은 9번, 10번 진리를 듣다 보면 마지막 퍼즐이 다 맞춰질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자. 9번째 연애 진리. 자신감은 무조건적인 것. 연애에서 남자에겐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특질이야. 남성성이라는 단어와 대체 가능한 이 자신감이란 놈은 남자 매력의 총 9할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이미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할 거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잘생긴 거나 돈이 많거나 뭐라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해줄게. 자신감이라는 건 무조건적이다. 메모해 이건. 자신감은 무조건적이라고. 그 어디에 기대지 않고 나 자신 그 자체를 믿는 게 진짜 자신감이다. 네 외모가 잘생겨서 자신감 있는 것, 네가 돈이 많아서 자신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조건들을 믿는 거지 너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고. 진짜 자신감은 내가 가진 소유들에 기대는 게 아닌 내 자신의 존재를 믿는 것. 진짜 자신감은 나에게 도움을 줄 외부의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닌 내 자신 그 자체 또는 내 운명을 믿는 것. 나 자체 또는 내 존재가 아닌 그 무엇에 기대든 그건 진짜 자신감이 아니다. 자신감은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서 느껴지는 거고 내가 적극적인 생각, 사고나 인지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 자신감도 근육처럼 매일 길러야 돼. 혹시 너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자신감을 갖겠다고 너 스스로의 자신감을 막고 있지는 않니? 자신감이 있기를 스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니? 너 자신이 바로 너의 자신감의 제1의 억제기는 아니니? 자신감을 아직은 갖지 않겠다고 네가 자신감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니? 몸의 근육을 얻기 위해서 매일 헬스장을 가서 무게를 드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감을 훈련해봐. 머리로 네가 자신감을 가져야 할 이유를 논리적 이성적으로 되뇌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과 권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용기를 불러넣고 네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차오르는 거를 느껴봐. 이게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면 자신감이 너의 가슴 속에서 느껴질 거고 너의 당연한 내적인 현실이 될 거다. 자신감은 그 어디에도 근거를 두지 않고 순수하게 내 자신에 근거할수록
외적으로도 더 강한 아우라로서 표출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무조건적인 자신감을 내재화하면서 네가 여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느껴보면 될 거야. 이 자신감이 얼마나 남자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위력을 네가 체험해보길 바란다. 여기까지 됐다면 다음 10번째 진리는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10번째 연애 진리.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내가 연애에 미치면서 깨닫게 된 마지막 진리.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건 자신감의 효능, 그리고 자신감의 무조건적인 속성을 말하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귀결되는 결론일 수도 있어.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실천해라.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너는 여자한테 다가가는 걸 미뤄왔을 수도 있어.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여자에게 다가가야지. 다이어트 성공, 몸짱이 되고 나서 비로소 시도해봐야지. 나만의 멋진 스타일링이 완성되고 나서 이쁘게 옷을 입고 나가서 해봐야지.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나서, 내 통장 잔고가 이 정도 되고 나서 비로소 능력남으로서 여자에게 다가가 봐야지.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느낀 건 조건이 충족되길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 조건의 향상을 원한다면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 조건 개선 후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조건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여자에게 다가간 걸 미루는 건 그 자체만으로 남성적이지 않은 자신감 없는 태도야. 나는 지금 충분치 못하니까, 나는 이런저런 결점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 내가 괜찮은 남자가 돼서 비로소 여자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마인드부터가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자신감 없고 나약한, 남자답지 못한 태도인 거라고. 자신감은 무조건적인 거라고 했지. 지금 당장 탑재해야 될 게 자신감이라고. 지금 당장 영상을 보는 중이지만 나는 자신감 있는 남자다 라고 3번 큰 소리로 외쳐봐. 너는 지금 자신감 있는 남자야. 그래서 너는 지금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야성적인 남자야. 자신감이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당장이 네가 움직여야 할 최고의 순간이야.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너의 몸도 움직일 차례다. 자, 여기까지 내가 수년간 수백 명 이상의 여자들을 만나면서 말 그대로 여자에 미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정말 중요한 연애의 진리들이었어. 네가 이것들을 완전히 흡수할 때까지 반복 시청했으면 좋겠고, 이 내용들을 잘 받아들여서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네가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실제 행동을 하고 결과를 내왔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봐도 좋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서 격려의 말을 듣고 싶다면, 내 격려의 말로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도움을 청해. 고정 댓글 참고해서 나한테 전화 상담을 신청해라.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근데 상담이 열려있는 건 한시적이니까 무료 상담이 종료되기 전에 꼭 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은 조금 가져도 좋고, 하루빨리 나랑 직접 대화를 해볼 기회를 네가 챙겨갔으면 좋겠어. 네가 변화에 간절하다면 나는 성심성의껏 너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에다가 짧은 코멘트라도 남겨줘. 너랑 소통하고 싶으니까. 댓글 달고 나서는 구독받고 알림 설정까지 하고 기다려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 들고 올 테니까. 근데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현기증이 난다면 기존 영상들 정주행하는 것도 추천하고 우리 카페에도 놀러와서 많은 자료들 챙겨갈 것도 권해줄게. 유튜브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내 속 얘기들, 영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꿀팁들, 너한테 간접 경험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 생생한 스토리들, 이런 게 다 우리 카페에 정말 많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서 부담없이 카페에 놀러와서 다 챙겨가길 바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보자.